월가의 두꺼운 마호가니 문 너머 거대한 자본은 언제나 가장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워런 버핏, 빌 에크먼. 이름 석자만으로도 전 세계 지수를 출렁이게 만드는 최상위 포식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누구도 모르게 조용한 사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13F 공시, 1억 달러 이상의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 문서는 그들의 탐욕과 공포가 날 것 그대로 적힌 가장 확실한 고해성사이자 분기 성적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막 봉인이 해제된 작년 4분기, 즉 2025년 말 기준의 13F 데이터를 낱낱이 해부할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막힌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으며 이 종목들을 쓸어 담던 당시 시장의 주가판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즉, 모니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지금의 차가운 시장이 우리에게는 자본주의의 정점에선 억만장자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똑같은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완벽한 할인 구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슈퍼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티켓을 쥐고 이 하락장을 견디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은밀한 장바구니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빌 에크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에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바로 메타를 포트폴리오의 11.37%라는 상당한 비중으로 새롭게 편입한 겁니다. 빌 에크먼은 원래 집중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입니다. 몇 개 종목에 크게 베팅하는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이 메타를 이 비중으로 산다는 건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회사를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메타의 매력은 단순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데 주가가 싸고 거기에 강력한 해자까지 갖췄다는 점입니다. 해자라는 건 쉽게 말해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방어막 같은 거예요. 강이 성을 지키듯이 메타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 기반과 광고 생태계로 그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R은 약 22배입니다. 이것조차도 리얼리티 랩스에 쏟아붓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메타가 AI 모델, VR 하드웨어 등에 쓰는 비용을 빼고 핵심 사업만 보면 PER이 18배까지 내려갑니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죠. 일부에서는 마크 저커버그가 투자자들의 돈을 마구 쏟아붓는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지출이 외부 압박 때문이 아니라 메타가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본 배분 결정이지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반면 빌 에크먼은 구글 포지션을 약 87%나 줄였습니다. 작년 구글은 챗GPT 공포와 크롬 강제 매각 우려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악재가 모두 사라지면서 주가가 거의 2배가 됐고 PER도 20 이하에서 3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밸류에이션도 확장됐으니 어느 순간 매도를 고려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글을 팔고 어디에 넣었느냐?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선행 PER 약 2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타보다 조금 높지만 아마존 역시 마진 확장 여지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침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선행 PER 43배에 거래 중입니다. 아마존의 약 2배입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 속도는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3배에서 4배 빠릅니다. 심지어 2025년 말 기준으로 아마존의 총 매출은 이미 월마트를 추월했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밸류에이션은 절반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AI에 대한 공포, 즉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설비 투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새 매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이 넘쳐나서 확장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 즉 워런 버핏 팀은 같은 기간 아마존을 77%나 줄였습니다. 물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작았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방향성이 정반대인 셈이죠. 빌 에크먼 팀이 사는 동안 버핏 팀은 팔았습니다.
버핏은 당장 현금 흐름을 내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아마존처럼 지금은 설비에 돈을 쏟고 있는 회사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이자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그리고 급성장하는 광고 비즈니스를 이런 밸류에이션에 살 수 있다는 건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이제 무디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흥미로운 실적 발표 중 하나였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5~6% 상승했는데요. 단순히 숫자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AI가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시장의 공포에 CEO가 직접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디스가 보유한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상업계약과 지식재산권 체계가 있고 법적 규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론적 복잡성을 수십 년간의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정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치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AI가 인터넷을 학습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CEO가 강조한 핵심은 의사결정 등급의 아웃풋이라는 개념입니다. 챗봇이 이 주식 좋아요? 라고 물으면 그럴듯한 답을 줍니다. 하지만 살짝 질문을 바꾸면 정반대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짜리 의사결정을 그런 답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무디스의 데이터와 분석은 정확하고 설명 가능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결론을 제공합니다. 무디스 CEO의 설명처럼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모니터 불빛 너머에 존재하는 진짜 권력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단단한 해자에서 나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붉고 푸른 숫자들이 어지럽게 명멸하며 대중의 탐욕과 공포를 부추길 때 빌 에크먼 같은 대가들은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은 눈으로 메타와 아마존의 본질적인 가치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13F 보고서에 남겨진 거인들의 발자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깊고 견고한 성벽을 두른 기업만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압도적인 가치를 증명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용히 엿본 대가들의 묵직한 결단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